그리고 와 흰색지만 초록게 사는데 자 그럼 빨리 읽어보지.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힘세씨와 초록괴물 삼형제. 힘세씨. 힘세씨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힘이 얼마나 센지 손가락 하나로도 코끼리를 번쩍 들어 올린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힘세씨에게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바로 힘세씨에게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야, 손가락으로 코끼리를 들었어. 그 일은 바로 얼마 전 길에서 울고 있는 밤톨량을 만났을 때 시작된 일이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밤톨량? 힘센 씨가 밤톨량에게 물었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사탕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크고 아주 못생긴 초록색 괴물이 나타나서는 갑자기 내 사탕을 빼앗아 가지 뭐예요. 밤톨량이 훌쩍이며 말했어요. 괴물이라고요? 밤톨량의 이야기를 들은 힘세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괴물이라면 분명 아주 힘이 셀 테니까요. 힘세씨는 울고 있는 밤톨량을 달래며 말했어요.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차를 한잔 하겠어요? 그런 다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힘세씨는 밤톨량을 어깨에 앉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힘세씨는 집으로 오는 길에 길 옆에 앉아있는 서툴러씨를 보았어요. 서툴러씨는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툴러씨? 글쎄,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야수 같은 괴물이 갑자기 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차를 당장 내놔! 라고요. 겁에 질린 서둘러 씨는 초록 괴물에게 차를 빼앗기고 괴물이 사라지는 걸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신도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는 게 어때요? 힘세 씨는 밤톨량과 서둘러 씨와 함께 다시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저 멀리서 잔뜩 화가 난 거만 씨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거만 씨가 힘세 씨에게 무슨 말을 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허참,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러 가는데 갑자기 나무 뒤에서 거대한 초록 괴물이 나타나지 뭐요. 나한테 감히 무례하게 네 모자 내놔! 라고 하더니 거만 씨는 하는 수 없이 괴물에게 모자를 주었다고 했어요. 초록 괴물은 자기가 쓰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거만 씨의 모자를 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모두들 우리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나는 가서 그 초록 괴물하고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모두 걱정하지 말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힘세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힘세 씨는 초록 괴물이 사라졌다는 곳을 따라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곳은 바로 힘세 씨의 집 뒤쪽에 있는 동굴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초록 괴물이 동굴 앞에 앉아 밤톨량에게서 빼앗은 사탕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죠? 동굴 안에 있는 초록 괴물은 한 명이 아니라 바로 3명이었어요. 초록 괴물 삼형제는 쿵쿵거리며 힘세 씨 앞에 우뚝 섰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겁먹을 힘세 씨가 아니죠. 왜 내 친구들 물건을 빼앗아 가는 거죠? 감히 우리한테 따지다니 조그만 꼬마가. 이봐요. 난 당신들보다 힘이 세다고요. 친구들이 날 힘세 씨라고 부를 만큼이요. 만약 내가 당신들보다 힘이 세다는 걸 증명하면 당장 내 친구들에게 사과할 건가요? 하하하. 뭐라고? 초록괴물 삼형제는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네가 우리 셋보다 힘이 세다고? 그래봤자 우리 막내 동생도 이기지 못할걸? 몸집이 제일 큰 초록괴물이 소리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바위를 들어볼까요? 힘세씨가 단숨에 바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별것도 아니군.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막내 초록괴물이 말했어요.
힘세 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바위를 막내 초록 괴물에게 건네줬어요. 하지만 막내 초록 괴물은 바위를 받아들다가 그만 자기 발등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쿵! 아야 내 발! 막내 초록 괴물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에잇,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 둘째 초록 괴물이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그러더니 아까보다 더 크고 긴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바위는 절대로 못 들걸? 하지만 힘세 씨는 빙긋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그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제 당신 차례군요. 힘세 씨가 둘째 초록 괴물에게 말했어요. 둘째 초록 괴물은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바위가 조금 들썩이는 것 같더니 둘째 초록 괴물은 그만 힘에 붙여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둘째 초록 괴물의 두 손이 바위 밑에 깔리고 말았어요. 아야 내 손! 둘째 초록 괴물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저리 비켜! 내가 해볼게! 그때 제일 바보이면서 제일 덩치가 큰 첫째 초록 괴물이 나서며 말했어요. 첫째 초록 괴물은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자, 어때? 첫째 초록 괴물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만 바위를 머리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쿵! 당연히 첫째 초록 괴물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지요. 힘세 씨는 기절한 첫째 초록 괴물을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언덕 아래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두 초록 괴물도 아무 말 없이 힘세 씨를 따라왔지요. 힘세 씨는 친구들 앞에 기절한 첫째 초록 괴물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당신들이 뭘 해야 할 차례인지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힘세 씨가 초록 괴물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정신이 든 첫째 초록 괴물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정말 잘못했어요. 초록 괴물 삼형제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럼 이제 모두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실까요? 힘세 씨가 초록 괴물 삼형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초록 괴물 삼형제와 친구들은 힘세 씨의 집에서 차 마시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이 모임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초록 괴물들은 차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